노다지 썰전. 네, 오늘은 바이오 기업이죠. 오스코텍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특히 그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꼽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ADLY01의 기술 이전 가능성, 그리고 전반적인 성장 전망에 대해 좀 상반된 시각으로 분석해 볼 텐데요. 저는 오스코텍의 미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스코텍의 이 핵심 파이프라인, 특히 ADLY01의 현재 단계라든지 또 재무 건전성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오스코텍은요, 이미 기술 수출된 폐암 신약, 레이저 티닙의 로열티 수익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글로벌 파트너사인 J&J가 2027년 레이저 티닙 병용요법 매출 전망치를요, 기존보다 무려 2배, 50억 달러로 크게 높여 잡았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2028년부터 오스코텍에 연간 한 500억 원에서 많게는 750억 원 정도의 로열티 유입이 기대됩니다. 이건 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기반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 ADLY01, 이건 초기 임상 1회 이상에서 안전성하고 약물 반응성이 꽤 긍정적으로 나왔고, 이 MTBR 타우라는 새로운 작용 기전에 대해서 빅파마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와 별개로요, 기술 이전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점, 이게 중요하죠. 네, 레이저 티닙 로열티는 분명 기대 요인이긴 합니다. 근데 몇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로열티 수령 시점은 2028년으로 아직 한 3년 정도 남았고요. 또 말씀하신 그 500억 원이라는 금액도 이게 J&J 총 매출에서 넷세일즈 할인이라고 한 20% 정도 적용되고, 또 로열티 비율 곱하고 파트너사인 유한양행하고 배분하고 남은 금액의 그중에 40%가 오스코텍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수령액은 예상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레이저 티닙 개발사인 제노스코 지분 100% 편입 검토. 이것도 아직 검토 중이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물론 그렇죠. 로열티 구조상 최종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J&J의 매출 전망치 상향 자체가 이 레이저 티닙의 가치를 시장이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주목할 점은 역시 ADLY01인데요. 이 알츠하이머 분야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외에 타우 단백질, 특히 그 변형된 타우를 공략하는 게 새로운 돌파구로 여겨지는데, ADLY01이 바로 이 MTBR 타우를 표적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정말 앞다투어 이 분야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이전 논의가 이렇게 활발하다는 거, 이건 정말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네, 기술 이전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 자체는 희망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직은 가능성일 뿐이라는 거죠. 1회 이상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사실 공개된 건 없고요. 1비상도 이제 겨우 환자 모집 단계니까 갈 길이 멉니다. 만약에 기술 이전 계약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회사가 직접 후속 임상을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알츠하이머 임상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잖아요. 지금 검토 중이라는 도나네맙과의 병용 임상만 해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신약 개발에 불확실성이 따르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스코텍은 ADLY01 외에도 OCT598이라는 또 다른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암세포가 약물의 내성을 갖는 과정을 차단하는 아주 새로운 기전인데, 이미 미국 FDA에서 임상시험 계획 IND 승인받았고, 국내에서도 연내에 1회 이상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비상 진입이 목표고요. 그리고 재미적으로도 올해 2분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을 약 1,15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OCT598의 그 초기 진행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만, 오스코텍의 과거 개발 이력을 좀 보면 마냥 낙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세비도플래닙 같은 경우는 임상 2상까지 마쳤는데도 시장성 문제로 아직 기술 이전 파트너를 못 찾고 있고요. 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덴피본티닙 같은 것들은 개발이 중단된 사례도 있었잖아요. 신약 개발 성공률 자체가 워낙 낮다는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액도 2025년 2분기에만 거의 1,000억 이상 소진됐고, 연간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연구개발비를 쓰는 걸 고려하면 이 추가 자금 조달 필요성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문제고요.
과거 사례와 현재를 꼭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ADLUI01은 이 타오 타겟이라는 최신 트렌드에 정확히 부합하고 또 빅파마들의 관심이 실제 기술 이전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게 명백한 차이점이죠. 이게 바로 기술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레이저 티닙 로열티 역시 시점이나 정확한 액수는 유동적이더라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의 기반이 될 거라는 기대는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논의가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성공을 담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임상 데이터하고 실제 계약 체결 여부 아니겠습니까? 데이터가 부족한 아주 초기 단계에서의 논의는 뭐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는 거고요. 레이저 티닙 로열티도 실제 현금이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필요하고 또 여러 변수로 인해서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당연히 열어둬야 합니다. OCT-598 같은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역시 아직은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는 오스코텍이 레이저 티닙 로열티라는 제법 든든한 기반 위에 ADL-Y01, OCT-598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혁신 신약 후보물질 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춰가고 있어서 미래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시 신약 개발 과정의 그 본질적인 불확실성, 특히 ADL-Y01 같은 초기 단계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은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 개발 중단 사례에서 보듯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레이저 티닙 로열티의 실제 유입 규모와 시점,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자금 소요 문제, 이런 것들도 면밀히 지켜봐야 할 주요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스코텍의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양측의 의견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스코텍이라는 기업을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제시된 여러 정보들을 바탕으로 각자의 신중한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